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주정차 단속 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차원의 움직임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제 서울에 이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가 됐었는데 이제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 총궐기 행사가 이제 광화문 쪽에서 열렸는데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고 절박하다고 봐야 할 텐데 소장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어제 날짜가 8월 29일입니다. 네. 29일에 상징성을 부여했어요.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기 때문에 예. 정말 폭우 속에서도 예정된 네, 이제 네.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하루의 영업을 포기하고 이제 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이 사정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마 소상공인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한 만여 명 정도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최저임금의 사업장별로 좀 다르게 적용해달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뭐 시종일관 지금까지 요구를 해왔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행령이 국회에 지금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철회해달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노사정이 각각 9명씩 지금 네. 포함이 돼서 2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용자 의원 9명. 9명 가운데 절반을 소상공인 대표로 교체해달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용자 의원 9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을 보게 되면 경청이 추천한 의원 2명, 그리고 이 중소기업 중앙은행의 3명, 소상공인 대표가 4명인데 1명 더 소상공인 대표를 1명 더 달라라는 건데 어쨌든 이날 집회에는 뭐 외식업 중앙회, 편의점 가맹협회, 지역별로 한 150여 개 단체, 야당 의원들까지 참석을 해서 이런 이제 이 주최 측은 이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결국은 이 대통령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한 2시간여 만에 해산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현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는 지금 최저임금 충격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가 지난 20일, 22일 잇따라 대책을 내놨죠. 거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7조 원 가량의 이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제 소상공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이었죠. 국세청이 일단 이 소상공인들 특히나 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는 내년 말까지 좀 전면 유예해주겠다라고 발표했고 22일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에 보면 뭐 근로장려금, 뭐 소상공인 지원 올해보다 3배 정도 늘리겠습니다. 여기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안정기금 매달 한 13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걸 15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며 그리고 임대료 갱신 기간 연장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해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문제,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대책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게 곁가지 대책이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 없이는 소상공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셈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서울시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서울시가 이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 정부도 지금 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걸 좀 뒷받침하겠다라는 차원이고 이 실질적인 이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시 차원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울시가 이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서울시 자치구가 25개가 있습니다. 네. 이 자치구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 구내식당에다가 의무 휴일제를 적용하겠다,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청사 주변에 이렇게 되면 청사 주변에 있는 영세한 이제 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시군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이제 이 휴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다음 달부터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 16개 구에서 월 1회 정도 휴무일을 하고요. 또 6개 구에서는 월 2회 정도 의무적으로 구내식당 휴일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내식당의 경우는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4, 5천 원 미만의 이제 대금을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꽤 많이 몰립니다. 이걸 좀 따져봤더니 구내식당 월 하루에 이용 인원 수가 한 19,000여 명 정도 되니 이런 인원이 하루 이제 구내식당 문을 닫게 되면 인근에 있는 영세한 이제 음식점으로 가게 되고 이게 곧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면서도 영세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걸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이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소개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의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파는 곳은 편의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복권 판매점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제한이 있는데 지금 50m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인구나 면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영업 거리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만 100m로 가장 이제 넓은 이 구역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24개 구의 경우에는 담배 소매 인간 거리가 이제 50m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50m에서 100m 이상으로 이제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편의점 가운데 담배 매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의 신규 출점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업소가 이제 증가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신규 출점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의 이 과당 경쟁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서울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박원 시장이 공약했던 게 자영업자 3종 세트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영업자 3종 이 세트라고 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질병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어려워졌을 때 이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히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선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한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이제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가입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관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1인 소상공인에게 대해서 월 고용보험료를 20%까지 추가로 내게 되면 이 서울 정부의 지원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 노란우산 공제인데요. 이 공제 제도도 지원 금액을 2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이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대 입원 치료 받았을 경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들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해결을 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뭐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해지는 대출이 있는데 그걸 한 2배 정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주차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지자체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공법은 끝이 않다. 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만족시키기는 좀 역부족이다. 특히 이게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2년 동안 20%가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임대료 뭐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부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 소상공인이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정부는 을과 을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 세금을 네.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어떤 게 지금 필요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스킨십입니다. 현장의 네.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걸 정부의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정책도 지금 이 부작용이 본의 아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를 우회하든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정부는 속도 조절에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격앙된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모라토리엄, 이 최저임금 불이행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이 현장의 목소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 최저임금 문제에 조금 더 다가서야 되는데 이미 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접촉하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